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혀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 중에 하나인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유형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구강 내 점막 이상과 같은 뚜렷한 임상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혀를 비롯한 뺨이나 입술 내측과 같은 입안 내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거나 또는 아린 듯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1차성과 2차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성은 그 발병 원인이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질환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차성은 국소적이거나 또는 전신적인 유발 원인이 있은 후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성의 경우는 국소적으로는 구강 내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로 인한 위축성 설염 같은 선행 질환이 있거나, 또 구강 내 칸디다균의 침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든가, 또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치료 후에 그 부위와 연관된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원인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전신적인 원인으로는 먼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앓은 후에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이 전신적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사진은 정상적인 혀의 모습입니다. 설질은 다몽색을 띠고 있고요. 가벼운 하얀색의 설태가 중앙 부위에 이제 덮여 있는데 촉촉한 윤기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서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오래된 구강자결감, 즉 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예였고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원발성 또는 1차성 원인의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의 혀 모습은 마찬가지로 설질은 다몽색을 띠고 있는데 하얀색의 설태는 좀 증가한 양상이었고요. 특히나 혀 가장자리에 치은이라고 해서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오래된 구강자결감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더불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대사기능의 이상 증상도 같이 갖고 있었고요. 타액 분비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 더불어서 타액의 질이 점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혀의 후반부에 끈적거리는 거품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상설, 또 지도 모양설이라고 불리는 혀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혀 끝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혀의 유두가 탈락이 돼서 다른 부위와 경계가 이제 지어지는 붉은 양상을 띠는 부위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환자도 특히 혀 전반적인 통증과 더불어서 앞부분에 탈락된 부위에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혀의 통증이 장기간 오래돼서 입원 치료를 받던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관찰 기간 동안에 사진처럼 우측에 타원형의 탈락 부위가 관찰되기도 하였고, 며칠 지난 후에는 이러한 탈락 부위가 소실되었다가 또 일정 경과 후에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로 면역 기능의 저하라든가 장기간의 어떤 신경, 정신 이런 유형의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가 타액 분비의 저하 현상이 나타낸다든가 하는 몇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걸로 일단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탈락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혀의 통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도상 설 자체가 이 환자의 전반적인 혀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이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축성 설염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혀의 빛깔이 붉은 기운을 더 많이 띠고 있고요. 설태도 전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타액분비 저하와 더불어서 구강 내 칸디다증으로 인해서, 칸디다균은 일종의 곰팡이균인데 구강 내 상재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제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구강 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또 타액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이제 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만성적인 위축성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칸디다균을 제균하는 약물을 쓰거나 한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2차성 또는 속발성의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의 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균열설입니다. 한방에서 설열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상적인 혀의 양상이 아니고 혀 표면에 갈라진 정도가 아주 심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균열설은 이제 혀 통증과 관련해서 민감성을 더 높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혀 갈라짐 정도가 더 심해질 수는 있고요. 더불어서 타액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혀 갈라짐 정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균열설 양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는 먼저 혀 갈라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잘 이해하고, 이어서 이제 혀가 갈라지는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구강 건조와 같은 선행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혀 통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한방 치료는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침 치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547명이 포함된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임상시험에 모두 9편이었는데요. 이러한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침이나 또 약침, 또 레이저침과 같은 침 치료가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모두 9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치료 방법은 레이저침을 비롯해서 전기침, 약침 등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연구팀이 진행한 환자군 연구의 내용인데요. 먼저 구강 자율감 증후군 환자들의 통증을 비롯해서 통증의 정도를 이제 바스라는 이제 주관적 통증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통증의 정도겠죠. 또 한의학적 유형, 특히 음어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히 중년 여성에서 호발하는 질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음어증이라는 증상 유형이, 질병 유형이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처방 중에 육미지왕탕 또는 지백지왕탕과 같은 약제의 활용이 보다 적합하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논문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구강병 클리닉에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환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6회 정도의 침 치료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요. 통증 점수는 모두 22명 정도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의 이제 민감성을 반영하는 전중혈의 압통 정도는 더불어서 21명 정도에서 호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환자의 민감성이 반영된 정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혀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